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의 투자 패러다임. 오늘 8번째 강의이자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이번에 이제 배워야 산다를 시작을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시작을 해서 이제 꽃피는 봄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제가 또 다시 시장의 어떤 변화 상황이 있는 지점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 패러다임 마지막 강의에서는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장세에 대응을 할 때 우리가 그 장세에 있는 그때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장세를 이루고 있는 전반적인 큰 흐름, 그 전략이 되겠죠. 그 전략을 기반한 투자 포인트를 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른바 이제 전략과 전술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사실 이제 시장은 1월 이후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1월 달, 그러니까 1월 28일 날 종합주가 지수가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까지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6월 25일부터 시작했던 하락 트렌드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최근 한 5, 6주 정도는 옆으로 횡보하는 변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시장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변동성에 기반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 5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한번 우리가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은요,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이제 장세 흐름은 급락 과정 이후에 시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1월 29일 날 저점 찍고 난 다음에 OCI, 카카오, 아니면은 이제 조선주, HMM이라든지 페노션,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한 2-3달 정도의 랠리를 주도를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또 시대가 약간 바뀌는 양상. 즉, 시장은 사실은 지수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던 1월 달 이후에 그다지 크게 올라간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수는 계속해서 이제 개걸음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데 시세의 흐름은 상당히 강한 랠리를 펼쳤던 1차 랠리 종목군들이 있었다. 즉,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거냐면은 제가 이제 1월 달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시장 흐름 속에서 시장은 갇혀 있더라도 터지는 시대가 있더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그거죠. 그 전략에 따른 대응을 할 때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떤 대응 포인트를 갖고 접근하느냐. 즉,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통한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을 해야지 그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긴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주식시장이라는 것들은요, 항상 여러 가지, 1000만 가지, 2000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 큰 틀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 구간마다의 대응 전술을 달리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것이다.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에 이제 강의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측면 속에서 좀 압축해서 현재 장세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될 것이며 앞으로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장 대응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 박스 장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한 2달 넘게 강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트렌드는 변동성 박스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박스 장세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시장은요, 이 변동성 박스에서는 약간 터닝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다만 아직까지 시장을 이루고 있는 큰 패러다임, 프레임은 변동성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 프레임을 통한 대응 포인트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복기를 한번 하자고요, 여러분. 복기를 한번 하는데 뭘 복기를 하냐면은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응 방법은요, 이 시장의 국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그 달라야 되는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
한 뭐 수천만 가지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할 때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은 크게 놓고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죠. 하나는 다들 아신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시장 대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시장을 분석하고 시세를 분석을 할 때 사실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적 분석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 주가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수치화시킨 것이 뭐 PER이라든지 EPS라든지 PB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그 주가의 객관적 가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시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 포인트가 되는 거고 분석 방법이 되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뭐 현재 종합주가에서의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과매수가 됐느냐, 저점 매수가 그러니까 저평가됐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기본적 분석을 통한 시장 대응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한 시장 대응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말입니다.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흐름과 강세장에서의 흐름과 실적장세의 흐름 이 부분에서는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한 시장 대응이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시장에 이제 국면이 있단 말이에요. 국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하락 국면을 보인다거나 이러면서 하락 추세를 보여요. 그죠? 하락 추세를 보일 때는 기본적 분석을 통한 시장 대응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6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이제 급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국면 속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나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저평가됐으니까 뭐 6월 달에 이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한 8, 9월 달 정도 돼서 이만큼 빠졌으면 빠졌어.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이 좋건 나쁘건 간에 자꾸 이제 기본적 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강의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렸던 강의의 핵심입니다. 시장의 전략이라는 것은요. 그 장세 흐름에 따라서 기본적인 전략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주식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책을 이제 보면은 뭡니까? EPS 산출하는 방법, PER 산출하는 방법, PBR 산출하는 방법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죽은 공부라는 거죠.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꿈틀꿈틀거리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서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서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6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진행되는 하락 장세에서는 그게 전혀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시장 대응 방법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한 시장 대응이 있는데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세의 기본적인 환경이 상승장이거나 강세장이거나 실적 장세이어야 한다.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장세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약세 장세에서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실적이 암만 좋아도요, 약세 장세에서는요, 그게 통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통용된다?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통용되면 그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환경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어떤 전략적 대응 방법을 다르게 구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승장이거나 강세장이거나 실적 장세에서 이 대응 방법을 기본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그 시장 대응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이 실적에 기반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기업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어떤 주가가 형성되지 않는 장세, 그런 장세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시장 대응이 적절하게 전략적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장세가 바로 최근 같은 장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 박스 장세가 형성되는 지점에서는요, 최근에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흐름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최근에 변동성 박스 장세가 연출되는데 주가가 말입니다.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주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주들이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조선 해운 관련주들이 올라갔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그냥 이제 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얘네들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변동성 박스 장세에서 그들 종목들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배경은 결국은 변동성 박스 장세였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을 통한 시세 랠리가 전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상승장이거라든지 강세장에서는 뭐 너도 나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박스 장세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먼저 빠지거나 먼저 선행 조정 됐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바닥을 찍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캐칭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배워 산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들을 많이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기 이제 초반에는 뭐였습니까? 막 뭡니까? 조선주, 해운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포착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 뭐 오시자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이제 그게 뭐냐면은 변동성 박스 장세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떤 분석을 했냐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얘네들은 6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서 먼저 조정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현재 구간에서는 이 흐름이기 때문에 얘네가 선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최근 한 2달 동안에는 얘네들이 시세 흐름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국면 흐름 속에서 변동성 박스가 형성될 때는 한가롭게 기업의 EPS라든지 PBR이라든지 제가 이제 실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PBR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하기 전에 먼저 시세의 변화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기술적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저점을 찍고서 터닝하기 시작했느냐. 이게 보다 현실적인 전략적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현실을 보시고 실전의 흐름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동성 국면 속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맞았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죠?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먼저 빠졌던 애들이 결국은 30, 40%, 40, 50%의 단기적인 탄력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시장은 기본적 분석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슈, 모멘텀, 재료에 기반한 시장 대응 방법이 있죠. 그죠? 남들보다 정보를 먼저 안다거나 남들보다 먼저 어떤 시장의 모멘텀 변화를 미리 캐치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강세장에서는 여러분들 강세장 상승장세에서는요 괜히 이런 거 갖고서 덤비는 것보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시세를 접근하고 실적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런 장세에서 뭐 이슈 모멘텀 가지고서 하면은요 크게 먹을 거 요만큼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장세는 어떤 장세냐?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된다거나 약세 장세. 약세장이 연출될 때는요, 그러니까 약세장이라는 게 뭡니까?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는 장세에서는, 어떤 그 섹터의 테마라든지 섹터의 성장성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구간에서 시장 대응의 포인트가 되고 시세 대응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요컨대 이제 여러분들, 뭐 뒤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지수가 1월 달부터,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주가가 본격적인 급락 흐름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겠습니까?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실적과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기본적 분석의 어떤 그런 좋은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약세 트렌드가 형성된다거나 이럴 때는 개별 종목들이 어떤 그런 시세 부추김, 수급의 부추김, 세력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단기적인 이슈 테마에서 시세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뭐 종목들, 뭐 한때는 이제 이번에 이제 주가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뭡니까? 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막 한 번씩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약세장이라든지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강세장이거나 상승장세에서는 굳이 이런 그 이슈라든지 모멘텀을 쫓아갈 필요가 없이 그때는 뭡니까? 철저하게 실적에 기반한, 그죠? 기본적 분석을 통한 시세 접근을 해도 오히려 더 크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시장에는 세 가지 분석 방법, 대응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재료 모멘텀에 의한 시장 대응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장의 국면에서 써야지 그게 적절하게 전략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전략이 잘못 세워지면요 나중에 다 틀어지는 거예요.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할 때도요 초입 그러니까 뭐 요새는 등산로가 잘 돼 있으니까 뭐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되겠지만은 초입에 잘못 들어서면 전체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세 접근을 할 때 전략적 기준과 전략적 근거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서 있어야지만이 그걸 통한 시세 대응이라든지 시장의 디테일한 접근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면별로 정확하게 그 어떤 툴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흐름들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마디에서는 뭡니까? 이번 마디에서는 변동성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번 마디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한 시세 접근을 한 사람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땡겨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좀 더 압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그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국면은 이제 중기 하락 국면 속에서 끝마디 속에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위든 아래든 위로 올라가면은 부딪히고,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정한 트렌드 안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부딪히고, 그죠? 떨어지면은 여기서 받쳐주고, 부딪히고 받쳐주고, 부딪히고 받쳐주고 하면서 이런 일정한 박스 트렌드 안에서 이렇게 시장이 이제 뭡니까? 변동성의 흐름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어떤 대응 포인트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세 접근이라든지 시장 접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 기반한 전략과 전술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장세에서 이런 장세에서 뭡니까? 한가롭게 무슨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상당히 시장을 앞으로 향후 시장을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좋게 보는데 앞으로의 이제 흐름 속에서는 그런 그 시세가 전개될 거예요. 전개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변동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기반한 시세 접근 아직까지는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한 시장 접근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결국은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는 포인트가 결국은 뭡니까? 상승 모멘텀이 제한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제한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일정한 추세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흐름을 이루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시세 패러다임이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상승 트렌드 과정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 기업의 실적이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지 시장이 강력한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변동성 장세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것이 없죠. 올라갈 수 있는 거리, 강력하게 시세를 밀어 올려붙일 만한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변동성 장세의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그럴 때는 이러한 그 시장 모멘텀이 부재한 구간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기술적 흐름, 그러니까 시세의 가치라든지 현재 시세가 놓여있는 상황, 시세가 이전부터 현재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시세가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 장세에서는 변동성 장세 하에서 현재 가격권대가 저평가됐느냐 고평가됐느냐 그 종목이 이전에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반한 그 포인트가 결국은 뭐였냐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1월 달부터 올라갔던 종목의 대부분이 뭡니까? 6월 달부터 반토막이 났던 종목들이 결국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격이라는 거죠. 변동성 장세에서는 가격이 싸면은 지수는 묶여 있고 이제 지수는 더 이상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이 심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먼저 빠진 애들이 누구냐? 그걸로 자연스럽게 시세가 가고 눈이 가고 돈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가격이라든지 수급의 흐름이 이러한 그 모멘텀 부재 장세에서는 시세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최근에 나타났던 핵심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달리는 종목들이 하나 있죠. 제가 한 3, 4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세트레가이라든지 얘네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보면은 충분히 쉬었던 애들이 가격이 메리트를 낳고서 이게 수급이 집중돼 버리면은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랠리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 장세에서는 전체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 시장 접근을 해야 되며 좀 더 압축해서는 가격의 밸류에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수급의 어떤 그 흐름이 집중되는 종목군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지수 너는 가만히 있어 나만 갈 거야 라는 시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게 이번 장세에서 포인트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종목에다가만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배워야 산다를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종목들을 얘기할 때 탑픽만 말씀드려요. 2등주, 3등주 얘기를 안 해요. 2등주, 3등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같은 업종,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강세장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실적 장세를 연출된다거나 이런 어떤 수급의 흐름에 의해서 힘이 있는 장세가 연출될 때는 같은 섹터 내에서 1등부터 5등, 10등까지도 다 올라가요. 결국은 나중에 다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뭐냐면 가는 애만 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LG 이노텍, 그죠? 최근에 LG 이노텍이 다시 또 발동 걸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LG 이노텍만 가지 이제 대형 IT 섹터 내에서는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안 간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왜?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떤 수급의 흐름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밀어 올리는 흐름이 아니고 선별적인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도 선발주만 움직인다는 거죠. 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우주 관련 주들의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한국항공우주잖아요. 그죠? 얘가 실적이 좋고 얘가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더 이제 우수하다.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 흐름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더 강하게 시세의 집중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특히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에서는요, 업종이라든지 섹터 내에서도 보면은 탑픽들, 우리가 탑픽을 항상 꼽지 않습니까? 탑픽도 어떤 예측치에 의한 탑픽이 아니라 추세의 흐름을 통해서 탑픽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변동성 장세에서는.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계속 가는 종목군들만 계속 달려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해운이라든지 조선 쪽에서도 탑픽을 보였던 종목이 뭡니까? 펜오션이잖아요, 그죠? 펜오션 같은 애들은 올라가는데 밑에 이제 STX라든지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밑에서 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지 레이스가 안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별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죠, 그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에서는 어떤 수급의 흐름이 집중돼 버리지 포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앞으로 단기 대응을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얘를 살 거야. 그 절대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 잘못된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예요. 전략이 세워져 있으면 그 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핵심의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럭셔리한 시장 대응이에요. 쪼잔하게 좀 잘 가는 어떤 선도주를 잡지 않고, 여러분들 말로는 주도주 공략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부담스러우니까 주도주 공략 안 하고 2등주, 3등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강세장이거나 상승장세에서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나타나는 장세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래서 이런 투자 포인트, 아직까지는 이제 변동성 장세의 흐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끝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한 2개월 동안에는 이런 대응 전술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던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요, 우리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통한 시장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국면별로 한번 현재 나타났던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이 차트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강의할 때 사실 보여드렸던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번 이제 벼야 산다 오늘 이제 정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코로나 이제 국면을 탈피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레이스를 펼치는 초동기 국면 속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그때는 이제 뭡니까?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 국면이었는데 이때 시장의 상승 배경은 뭐였습니까? 이때 시장의 상승 배경은 다른 거 없어요. 돈이에요. 돈. 머니. 달러.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때는 달러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이제 QT라고 하지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QE 아닙니까?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러죠? 예? 돈을 그냥 갖다 뿌린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나게 돈을 갖다가 그냥 쏟아 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그냥 풀려버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걸 돈을 안 풀면은 가뜩이나 그 이전부터 이제 글로벌 경기 흐름에 이제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서 돈을 풀었던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 팬데믹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거 놓다가는 큰일 난다. 라고 해서 이때 그냥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쪽에서 그냥 돈을 무제한적으로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QE.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사이드 쪽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유동성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국면에서는 뭐냐면은 유동성의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저평가라는 흐름.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흐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주식이 그냥 반의 반토막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엄청 빠져 있죠. 거기에 돈은 엄청나게 풀려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이 모멘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의 모멘텀은 결국 뭐예요? 유동성 모멘텀이죠. 유동성 모멘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싸다. 쉽게 얘기해서 싸다라는 관점과 엄청나게 지금 지를 수 있는 자금들이 풍부하게 연출되어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흐름을 펼쳤던 것이 뭐예요? 전차죠, 전차.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 기술주들. 삼성전자가 막 기억나실 거예요. 동학개미혁명 그래갖고 삼성전자 이렇게 하이닉스. 지금은 다 그때 분들이 지금 숨죽이고 계시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유동성의 랠리가 전개됐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략적인 측면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전략적인 측면이 이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세가 움직였느냐. 이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라는 측면 속에서. 이때는 뭐예요? 이제 이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다음에 지수는 이때는 갇혔잖아요. 갇히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유동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뭡니까? 공급이 됐어요. 그죠? 계속 돈은 계속해서 풀었잖아요. 매달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000씩 맨날 채권 매입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은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시장의 탄력, 그러니까 수급적인 탄력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때 올라간 구간 속에서 못 올라갔던 애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인 거예요. 이때도 이제 뭐냐면은 지수는 묶였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때 올라갔던 대형 IT,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IT 소부장 얘네들은 쉬고 반면에 지수는 묶어놓고 얘네들이 올라갔죠.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금융, 그죠? 이런 종목들이 레이스를 펼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분석 툴이라고 했을 때 모멘텀은 유효했어요. 현금 모멘텀. 그러니까 유동성 모멘텀은 유효했는데 다만 이 부분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연장이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한 어떤 시세의 확대 국면이 얘네들로 이어졌죠.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얘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 이 당시에 제가 이제 뭡니까? 뭐 HM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던 이때 한번 랠리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현대, 미포, 조선이라든지. 그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은 유동성의 파티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시장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고점을 찍은 자리가 6월 25일 날 고점 찍었잖아요. 이때거든요. 이때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연장이 되면서 어떤 연장이 벌어졌냐면 얘네들은 이제 조정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때는 상대적으로 안 올라갔던 건설, 금융, 2차 전지, 소비 관련, 게임 관련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국면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모멘텀은 이제 소멸됐죠. 소멸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이 국면을 아울렀던 가장 핵심 모멘텀, QE. 이게 이제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고 있죠. 막 작년 이제 5월 달부터 막 계속 이제 테이퍼링을 써야 된다. 이제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뭡니까? 이 흐름을 주도했던 이 모멘텀이 소멸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 변동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분석 툴이 기술적 분석 툴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모멘텀이 소멸되고 이제 모멘텀 부재 국면으로 진입되니까 부재라는 것이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거죠.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좌우했던 유동성 모멘텀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반면에 또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한 바퀴씩 다 돌리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형성되면서 시장은 추세가 제한되고 기술적 대응의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국면별 시장의 변화 흐름이었던 거예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통용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변동성 장세가 통용되고 이런 흐름이 연출됐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흐름까지. 그러면서 이제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은 뭡니까? 6월 달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했죠. 이날이 이제 6월 달에 6월 25일 이번에 고점 찍은 자리예요. 이거 지금 제가 지난번 이제 병에 산다에서 이제 첫 번째 강의할 때 이제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나타났던 것이 뭐였어요?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순항상승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 다 돌린 거 아닙니까? IT, 대형 IT, 그 다음에 가치주 개념의 종목들, 그 다음에 뭡니까?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 아니면 건설, 금융, 이런 데까지 한 바퀴 다 돌리면서 뭡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해. 먼저 올라가는 애들부터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지점부터. 그러니까 이 지점에는 뭡니까? 추세는 제한되고 기술적 대응의 포인트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이제 고조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차차리 이제 현재 장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상황을 이제 복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뭡니까? 최근에 이제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오면은 이제 최근의 흐름이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아까 이제 거기서 연장을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6월 25일 날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세요? 예, 6월 25일 날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은 전체적인 어떤 기술적 흐름이 역배열로 바뀌었죠. 지금 여러분들 정배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걸 그냥 허투루 듣지만 왜 제가 이제 이전 걸 얘기했냐면 지금과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배열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예요? 시장은 하락 추세 국면으로 진입된 거란 말이에요. 역배열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국면.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시세는 어떻게 움직여요? 시장은 여러분들 하락 추세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를 형성하는데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그 툴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보면은 이런 장세에서는 뭡니까? 실적 가지고서 기본적 분석 가지고서 이런 장세에 대응을 한다? 다 깨지는 거예요. 네. 다 깨지는 거예요. 판판이 깨졌죠. 네? 이 국면 속에서 손해보신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맨날 그냥 하루하루만 시세를 보니까 저기 하지 이 큰 틀에서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때는 뭐예요? 이제 몸살이고 제가 작년 6월달, 7월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토마토에서 제가 이제 잠깐 한 몇 개월 앵커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죠? 현금 가지고서 좀 기다려라. 이 장이 안 될 때는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장이 안 될 때는 장이 하락 추세, 하락 트렌드로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종목을 암만 잘 골라야 돼요. 그때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방송도 하지 말고, 그냥 놀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재밌는 그냥 예능 프로 같은 거 만들어갖고. 왜? 여기서 괜히 어설프게 무슨 종목 추천하고 그랬다가는요, 시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대안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 얘기하면 어떤 재료, 무슨 대선 테마, 이런 거 갖고서 그냥 끼적끼적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유원진 올라가면은 저기 뭡니까 두더지 고개 쳐들듯이 얘가 한번 쳐들었다가 얘가 한번 쳐들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잡으려고 이 장세에서 그걸 잡으려고 용쓰다 보면은 소탐대실이죠. 그러니까 조금 벌었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다 털어먹죠. 그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요, 사실은 내가 1억이 있으면은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서 하는 거고, 왜냐면은 기다리면은 기회가 오는데, 그 맨날 하는 소리가
이 국면 속에서 맨날 기회를 얘기해요. 빠졌으니까 기회다. 빠졌으니까 기회는 온다. 빠졌으니까 기회는 온다. 그러다가 1억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데 2,000만 원 갖고서 어떻게 기회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을 가지고서 적어도 8천만 원까지는 방어를 해놔야지 나중에 종목들이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까지 빠졌으니까 그때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맨날 제가 이 바닥에서 거의 한 20년 넘게 있으면서 맨날 똑같은 소리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주가 급락 들어오고 막 빠지면은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온다. 근데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망가지고 돈 다 날려버리는데 그 다음에 기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는 장세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그 트렌드에 맞는 시장 대응. 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 방법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조심할 줄 알고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아는 그런 대응 포인트가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면 속에서는 뭡니까? 어떤 시대 흐름이 형성됐냐면은 이제 하락 모멘텀이 강화됐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부담에 대한 죄송합니다. 하락 모멘텀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락 모멘텀 과정 속에서 종목별 단기 이슈,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대선 테마라든지 이제 국면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개별 이슈들이 이 장세 흐름을 주도를 했죠. 주도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대안으로서만 움직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주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를 읽어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국면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국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 이 국면, 이 이후부터는요, 본격적인 하락이 진행되면서 역별이라는 게, 이평선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평선이 뭡니까? 5일 이평선은 5일 동안의 평균 주가, 10일 동안의 평균 주가가 11선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11선이 있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빠져내려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역별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락 추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그리고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이라는 워딩을 쓰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밴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 흐름이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시세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배열이 단기 이평선 중심으로 해서 정배열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라든지 흐름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20일 전 주가보다 10일 전의 주가가 조금 더 위에 있고 10일 전 주가보다 5일 주가가 위에 있고 이게 뭐예요? 정배열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배열,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의 정배열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장세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냐면은 추세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중기 저점 찍었던, 그러니까 먼저 조정을 보였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마디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시세의 흐름을 좀 보세요. 맨날 이슈 테마 갖고서 그냥 어떤 전망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1월 28일 날 저점 찍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터닝을 했던 종목이 결국은 뭐였어요? 지난 6월 달에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종목들이 역순서대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세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시세의 변화고. 예? 그러니까 6월 달에 고점 찍었던 애들, 5월 달에 고점 찍은 애들, 조선해운 최근에 강한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번 하락마디 첫 번째 마디에서 먼저 빠졌던 애들이 한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조정 보였던 애들이 지금 터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데 걔네들은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변화의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시세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아까 우리가 지난 코로나 상황 이후에 나타났던 상승 국면 속에서의 그 반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감각, 큰 틀에서의 감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세요. 그냥 단편적인 흐름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을 좋게 보는 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선조정 종목군들의 역차별화 랠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끝났어요. 다들 이제 먼저 빠졌던 애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들 돌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판이 중요한데, 예, 그거는 그래야지 계속 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남겨놓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 대응을 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앞으로 시장 대응을 하는 데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결국은 시장은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부터는 뭡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지금부터는 기본적 분석에 충실하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충실한 대응 감각을 앞으로는 가져가야 된다. 왜? 터닝을 하고 이제 상승 추세 장세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추세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장이라거나 이럴 때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공략해야 될 대상의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평선이 가령 300일선이 있단 말이에요. 300일선에서 21동 평균선, 11선, 5일선 이렇게 역별되는 종목들, 이거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형성되는 종목들, 여기에 건 간에. 이거는요. 반면에 3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가운데에서 5일선, 11선, 21선이 정별되는 종목, 거기에 중심 추세 라인인 33일선을 만약에 뚫어내는 종목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흐름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 대상 종목으로 삼아야 될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왜? 지금 바닥을 찍고서 터닝을 이제 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먼저 딱 머릿속에다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뭘 보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종목 진단을 의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 토마토에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님이, 이 종목은 만 원이 깨지면은 이거는 손절 가격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애매해요. 만 원이 깨지면 손절 가격이라는데, 장중에 보면은 어떨 때 만 원 깨졌다가 막 9,900원까지 갔다가 한 10분 있다가 20분 있다가 그거 깨지면은 막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또 1,100원 만들어 놓고 이래요. 그러면은 만 원이 깨진 거를 깨지면은 팔으라고 그러는데 장중에 보면 시세는 바뀌니까 1,100원도 하고 1,200원도 하는데 이거 어느 지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임의의 일정 정도, 저는 이제 주로 33일 이동평균선, 왜 33일선이냐면 경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빙성, 그 중심선으로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동안 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33일 이동평균선이 가령 기준선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선을 깨면은 이 지점은 이탈하는 지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탈하면 파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지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추세가 기준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게 확인됐다라는 거죠. 이거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전 대응을 할 때 액션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경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측을 해서 액션을 취하지 말고 확인을 하고 액션을 취하자는 얘기예요.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추세 중심선에서 뭡니까? 매도 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추세가 이탈되는 게 맞는데 요 자리가 실질적으로는 액션. 이걸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액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추세 저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세 이탈이 되는 거고. 추세 지지는 그럼 뭐냐? 예. 가령 뺐어요. 이제 뺐는데 그럼 보통 보면 여기서 막 매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는 얘기는 이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가 되는데 이 중심선을 돌파를 했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지가 돼. 그럼 뭐예요?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이걸 기준으로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요게 상당히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거나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고민스러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냐면은, 이런 그 대응을 10번 하면은요, 확률은 여러분들이 더 유리할 거예요. 예. 이런 대응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시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요거는 추세 이탈이 아니고 뭡니까?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인데 그럼 결국은 이거는 추세 이탈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파는 거고 이거는 추세 이탈을 시키는 것처럼 했다가 추세를 지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 되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중에 엄청난 수익률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뭐 더 확실하겠죠. 깨려고 했는데 안 깨고 그럼 이게 뭐예요?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33일선에서 지지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 지지 확인되면 다시 갑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예.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추세 공략을 할 때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된다. 예. 그거를 좀 실전 흐름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종합주가 지수 최근의 차트거든요. 최근의 차트인데 좀 시간이 없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최근의 차트인데 자 보세요. 역별됐잖아요.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이 까만 라인에 있는 게 요게 33일 이동평균선. 제가 중심선으로 말씀드리는 중심 라인이에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형성될 때는 주가는 여기에 있고 중심 라인은 여기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락 추세 국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중심 라인으로 이제 시세가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도 뭐예요? 이 라인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하락 트렌드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2주 동안에 단기 추세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명인들의 복귀 아니면 벽에 산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이전의 흐름하고 지금의 흐름하고 상당히 많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즉, 이전에는 역배열되어 있는 흐름들이 상당히 이격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점점 수렴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중심선을 아까 제가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죠. 중심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중심선이 33선이 있다라면은 이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어요. 예,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사실 장중에 아까 뭐 한 17포인트, 한 20포인트 빠졌나요? 근데 중심 라인을 안 깨잖아요. 이건 뭐냐면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게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장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추세가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 어떤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게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세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 공략을 하는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말입니다. 일단은 모멘텀 플레이, 어떤 재료에 의한 플레이를 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기술적 대응을 해야지 그게 더 현실적이고 실전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렇게 좋아질 거야. 변동성 장세에서 그게 통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은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시세가 추세를 지지를 해서 이탈을 해서 돌파를 했어. 이거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변동성 장세에서 추세 대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은 갇혀 있잖아요. 지수는 갇혀 있는데 시장을 선행하는 종목군들. 그게 현재 국면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핵심주가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버려야 될 것과 가져가야 될 것들을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수요일 날 또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시장을 선행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판 더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걔네들이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주 군단들이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의 지속과 추세 전환, 추세 이탈, 뭐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하지 말고 확인하고서 액션을 취하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시장의 한 사이클이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처음 흐름을 주도했던 사이클이 제가 볼 때는 다시 이 장세의 흐름을 주도를 하게 될 거다가 제가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 공략을 할 때 이 구간의 1차 선도주, 얘네들의 2차 랠리를 집중을 하자. 요컨대 최근에 보험주 다시 올라가죠. 그죠?
보험주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건설주들이 이제 약간씩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께서 2차, 두 판째를 여러분께서 좀 주목을 해주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한번, 최근에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세 대응을 해야 될 종목들을 실전에서 추세 대응을 해야 될 관심주들을 한번 쫙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는 저기 보험주들부터 먼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사실 지난 1차 보험주의 어떤 그런 랠리 때는 메리츠 화재라든지 얘네들이 사실은 그 주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2차에서는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 약간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현대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DB손해보험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탑픽을 정한다고 하면은 현대해상이 1번 타자. 이런 것들이 이제 5일선, 11선 눌림목 자리에서는 아직 그냥 꾸준히 공략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B손해보험 2번 타자. 그리고 뭡니까? 메리츠 화재가 이제 얘가 이제 지난번 1차 랠리에서는 얘가 1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3등이에요. 그리고 롯데손보. 네, 요 정도. 그 나머지 것도 올라가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핵심이니까 얘네들의 흐름을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쪽에서 최근에 조정 잘 거쳤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또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조정 보이면은 왜 그렇게 안 달들내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타 매매를 맨날 하니까 그래요. 좀 크게 좀 보세요, 시세를. 라고 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 유통 관련주, 롯데쇼핑, 잘 쉬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쉴 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롯데쇼핑. 그 다음에 이마트. 이런 것들은 한 달 뒤에, 한 달도 아니야. 한 보름 뒤에 보면 얘네들은 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리고 TA항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투어. 얘네들에게도. 오늘 하나투어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추세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거 좀 크게 잠깐만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시세 흐름들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그 시세가 그 바닥, 추세선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저점에서 지금 터닝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뭡니까? 하나투어 같은 경우, 여기 있죠? 예, 요게 보시면은 요게, 그죠? 33일선. 요거 안 깼죠? 여기서 지금 강하게 터닝을 하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예요. 만약에 이 중심선 깨지면은 6만원 깨지면, 8만원 깨지면 파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서 팔으면은 그건 큰일 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장중에 7만 9천원까지 갔었는데 종가는 얼마예요? 8만 3천원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추세 지지와 저항 말씀을 실전에서 되게 통용돼요, 여러분들. 아까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뭡니까? 건설주 다 쉬었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부릉부릉 다시 한번 발동 걸릴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현대건설. 보시면은 얘네들이 한 2주 동안 수렴형 조정이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건설, 남강토건, 대우건설. 전부 다 조정 아주 이쁘게 보였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한번 뭡니까? 2차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항공우주 관련주들,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사실은 최근 3일 동안 쉬었다가 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서 뭐냐면은 최근 추세 형성되는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세트레가 아이는 이제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AP위성.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닙니까? LS 일렉트릭이 조금 저기 하지만 얘도 사실 괜찮은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발주 중심으로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AP위성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군단에서도요, 깨어나고 있는 놈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현대글로비스. 제가 볼 때는 300에서까지 왔죠. 이거 2차 상승 가능해요.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 바닥 찍은 흐름이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PNT. PNT도 제가 볼 때는,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까지 눌림목 주면은 사도 돼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핵심주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페노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HMM이라든지 얘네들, 제가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오늘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조정 잘 거쳤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라든지,
OCI. 얘를 나중에 보세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명예들의 복귀에서도 계속 뭐 복귀를 해드릴 텐데 얘네들의 경우에도 쉬는 거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관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한 2달 넘게 달려왔던 이 배우야 산다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 그런 바람이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 접근을 할 때 전술만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수입니다. 시장 접근을 할 때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적절한 그 전략과 전술을 그 현 구간에서 잘 적용하는 것 그게 결국은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은 긴 하락의 터널에서 이제 바닥을 딛고서 햇살이 보이고 있는 뭐 최근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꽃모를 좀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다음 주에 그 라이브 방송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수요일 날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배워야 산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